저는 이수경입니다. 저는 양효영입니다. 네, 오늘은 미술을 독학하시던 양효영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술을 독학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술을 독학하시다가 지금 화실에 다니게 되셨거든요. 효영님께서 과연 뭐 다른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미술 독학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림은 그려왔었는데 사실은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림에 대한 어떤 마음은 있지만 계속 그리지는 못해 왔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뭐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한 뭐 5개월, 6개월 전부터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싶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이제 그리게 됐는데 집에서 보통 그 연습장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렸었다가 화실에 다니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화실을 다닐 때랑 독학할 때랑의 그 차이이기도 한데 기초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초를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 때문에 화실에 좀 오게 되었고 그게 또 독학을 할 때랑의 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학을 할 때는 누가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식대로 이제 많이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그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무언가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어떤 길에 막혀 있다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제 형태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그 이해력 그것과 연결돼서 그 다음에 명암에 대한 이해력 그 다음에 투시 이런 것들이 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혼자 좀 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혼자 좀 극복해 보려고도 했는데 근데 그런 거는 혼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초를 좀 잘 알려주는 그 취미 학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찾다 보니까 이제 수경화실이 그런 걸 이제 잘 한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수경화실로 오세요. 들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제일 크게 다가오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지금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되게 많은 그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 혼자 그리신 분답지 않게 되게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오신지는 좀 알았던 게 어느 비슷한 선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지점에서 벽에 좀 막히는 느낌을 그때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초반에 이제 안 그리다가 그리면은 빨리 느는 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손이 풀리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느는 게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느는 게 느려지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화실의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뉘어지는데 저도 사실 혼자서 이 벽을 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도 도형도 한번 그려보고 막 투시도 한번 노력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혼자서는 진짜 참 많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게 좀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게 오히려 좀 지금 와서는 좀 잘못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오히려 좀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지 그런 기초가 겨우 이렇게 체득이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화실에 다닐까 말까 고민을 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약간 나의 색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많은 독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화실 안 오시는 경우도 꽤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요새는 또 그림에 대해서 자기 그 색이 또 분명한 게 어떤 장점이기도 하고 막 또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자기 색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게 아예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기초를 배운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내 색이 좀 더 분명해지는 어떤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독학하시면서 화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두려움, 네. 걱정 그런 거는 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뭐 경험은 좀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뭔가 뭐 선 연습부터 다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시작하고 막 이렇게 네. 하는 거가 힘들 수도 힘드시지는 있고. 않으셨어요? 저는 근데 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힘들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온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 거라고 약간 일단은. 각오. 네, 약간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도 제가 이제 그림을 들고 오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많이 혼날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처음에 좀 제 고집이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 그런 거가 이제 기초를 배우는데 방해가 될까봐 네. 이렇게 좀 많이 처음에 좀 기선제압을 좀 기선제압 제가 하시려고 부끄럽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그게 되게 좋았어요. 이것도 독학이랑 이제 독학이 아니었을 때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 때는 이런 테이블에다 놓고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타블렛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화실에서는 이제를 놓고서는 서서 이제 그리니까 처음으로 이제 몸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제 배우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특히 선 연습이 그걸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니까. 근데 사실 그 독학을 할 때는 이렇게 손목만 쓰니까 제가 사실 손목이 되게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오른손 너무 아파가지고 막 왼손으로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화실 와서 배운 다음부터는 손목이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다음에 어깨나 팔이나 몸을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법 같은 걸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릴 때도 바닥에 놓고 그려도 이게 훨씬 더 올바른 자세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 큼직하게 그리게 되고 그다음에 훨씬 더 그 어떤 몸을 써서 이제 강도라든지 이제 약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표현이 잘 되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선 연습은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에는 이제 힘들만 되게 하죠. 힘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죠. 하시니까 그리고 크로키 수업도 들으시고 드로잉 워크샵이라는 수업도 들으시고 정규 수업도 듣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저희한테 막 엄청 길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너무 즐겁게 했다. 맞아요. 이러시면서. 드로잉 워크샵을 너무 즐겁게 해가지고 제가 뭐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의미로 그러니까 같이 좀 그리실 때 좀 다른 분들 그림 보면서 좋았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혼자 그릴 때랑 또 와서 배울 때랑 어떤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혼자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남들하고 같이 그 하는 화실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남들과 뭔가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꼭 이렇게 그 워크숍 형태로 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근데 확실히 근데 듣고 나니까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해보는 게 왜냐하면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망하는 즐거움이 있다. 일단 함께 망치자. 함께 망치고 약간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몰입이 안 되는데 남이 되게 몰입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 또 좀 자극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남이 어떤 그 그림에서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지적받지 않았지만 사실 나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고서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그림에서의 장점, 단점도 볼 수가 있고 내 그림에서의 장점, 단점도 다른 사람 그림하고 비교해봤을 때 훨씬 잘 보이고 예, 그래서 아, 이 사람의 선은 되게 뭐 어떻네 하는 그 감상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끝나고 나서 그림 다 이렇게 펼쳐놓고서는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 그림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에 분을 대해서 알게 그쵸. 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되게 이런 선을 가지고 있네. 되게 조용한 분이신 것 같은데 막 되게 파워풀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이 사람 되게 거친 사람인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섬세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 내 그림은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남들이 주는 피드백 그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그리면은 그런 피드백을 받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혼자 그리시는 분들이 아마 뭐 인스타든 뭐 SNS에 그림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직접 보고 직접 그리는 과정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주는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질적으로 좀 더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게. 감상의 느낌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드로잉 워크숍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워크숍 듣기 전에 걱정을 했던 거는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뭔가 내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이게 지도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개별 특성들도 잘 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는 저 자신의 그 약점 그림에서의 그 다음에 저 자신의 그림에서의 강점 그런 거 자체를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사실 그림 자체를 배운 것도 있는데 그림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바뀐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렸던 그림하고 그 드로잉 워크숍 지난 다음에 이제 그렸던 그림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는 방법, 어떤 내 생각 그거 자체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뼈대 같은 게 되게 잘 드러나지 않게 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느 정도는 사람같이 그리기는 하는데 뭔가 좀 흐물흐물한 약간 무뼈 닭발 같은 그런 좀 느낌의 네네 뭔지 알아요. 뭔가 흐물흐물한 이런 느낌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자꾸 내 그림은 이렇게 흐물흐물하지? 했는데 드로잉 워크숍 들으면서 인간의 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걸 인식하면서 그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뼈가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살에 덮여져 있지만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는 거는 완전 또 천차만별의 어떤 차이를 낳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옷 입은 그림 같은 것도 그 아래 뼈나 그 살 같은 것들을 인식하면서 그리는 거랑 인식하지 않고 그리는 게 또 완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운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효영님께서 사실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부학도 조금 했었죠. 미술해부학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근육도 막 이렇게 아시고 막 이래가지고 효영님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림을 막상 딱 봤을 때는 그게 적용이 좀 잘 안 되셨다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조금씩 적용이 좀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혼자 그림을 그리시면은 실물을 보고 그리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핀터레스트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해서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그러면은 자꾸 2D를 보고 그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독학에서의 한계를 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도 그 흐물흐물하게 그리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도 배웠었고 뭐 그렇게 배웠지만 어떤 진짜 인체를 보고 그
바로 그 지식이 적용이 안 되니까 입체감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못 하는 거죠. 네, 보통 종이에 있는 것만 보고서는 그리니까. 그래서 해부학 지식을 알아도 실제 인체를 좀 보면서 이제 그리는 경험 그런 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합쳐지고 그리고 이제 수경 선생님이 많이 옆에서 이론하고 이제 또 실기를 많이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저는 되게 좋았었고요.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네네. 싶은데 요새 이제 소묘를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사실 소묘하시면서 어렵기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소묘를 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이랑 뭔가 좀 다른 거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소묘에서. 그러니까 물론 초반에 지금 완전 기초생은 벗어났는데 네네. 초반에 할 때 어떤 그 즐거움과 지금은 또 다른 맞아요. 어떤 고뇌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묘. 처음에는 그냥 그 스케치북에 그냥 선이 그어지면서 일으키는 그 진동?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좋죠. 매력적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집에서는 잘 재현이 안 돼요. 그래서 막 화실 빨리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점점 어려운 그 형태들을 그리다 보니까 일단 첫째로는 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선의 중요성. 형태도 되게 중요한데 그 형태는 뭐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니까 늘 계속 고쳐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이제 그렇다고 쳐도 작은 종이에다가 얼굴을 그리고 보통은 이제 독학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이 별로 안 중요해요. 맞아요. 네. 형태가 더 중요하고. 형태가 더 중요하고 선은 좀 뭉개져도 돼요. 그냥 이렇게 면으로 착착착 칠하고 이래도 그거 뭐 사진 찍거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되게 괜찮게 나오거든요. 근데 크게 그리면은 그때부터는 선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그 선이 주는 정보들을 잘 생각을 해서 그려야 한다는 생각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은 어떤 정보를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어떤 혹은 이 뭐 정물의 어떤 것을 표현하려는 선이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막 해야 되니까 점점 머리가 아파지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고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고. 맞아. 깊이 들어가면 정말 어렵죠. 맞아요. 소묘 특히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소묘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혼자 그리시는 분들이 보통은 크게 안 그리실 것 같아요. 보통은 타블릿이나 아니면은 뭐 크게 그려도 이제 아마 스케치북 정도의 8절 뭐 이 정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크게 그리는 걸 잘 하면 제가 보기엔 작게도 잘 그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근데 작게 그리는 걸 하다 보면은 크게 그리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좀 영역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화실에서 지금 4절인가? 4절에다가 하고 있죠. 네. 4절에다가 해서 하면은 자기 선의 약점 같은 것도 훨씬 잘 드러나고 형태의 약점도 훨씬 잘 드러나고 작게 그리면은 사실 그만큼 그 그림에서 배우는 게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 크게 그리면은 그만큼 그 그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냥 사각형 하나를 그려도 표현해야 되는 면적이 넓으니까 맞아. 그 면적을 어떤 내가 식으로 메꿀 것인가. 그렇죠. 요만한 사각형 그리면은 그냥 이렇게 샥샥샥 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이 큰 사각형을 그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내 눈으로 자꾸 명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내야 되니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관찰력도 많이 늘 것 같고 맞습니다. 네네네. 정말 큰 작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큰 작품 하시면 일단 몸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일단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옆으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을 좀 쓰게 되고 또 이제 4절지보다 더 크게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가까이서 보시면 전체를 잘 안 보게 되니까 자꾸 멀리 나와서 보게 되고 그것도 화실에서도 서서 많이 그리는데 서서 그리면 멀리 자꾸 나와서 보게 되기 때문에 동선이 좀 생기잖아요. 네네네. 앉아서 하는 것보다. 앉으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몰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안 일어나세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 망치죠. 네, 맞아요. 가까이서만 있으면 확실히. 그러니까 그림 전체적으로도 보고 부분적으로
모습도 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좀 다를 것 같은 생각도 했어요, 저도. 그리고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화실에서 하시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긴장? 아, 네네. 네, 긴장감이 좀 더 있죠. 조금 더 긴장하고 선생님이 또 뭐라 그러지 않을까? 난 이렇게 했는데 난 살짝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뭔가 정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닐까? 맞아, 이런 맞아. 눈치들. 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하려고 좋은 많이 눈치죠. 좋은 네. 눈치. 네.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제가 눈치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오늘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눈치 보지 말라고. 네네. 네. 근데 확실히 형태는 혼자서 보면은 틀리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형태는 왜냐면은 내 눈은 이미 어떤 형태를 봤을 때 내 사물에 대한 생각, 고정관념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반영이 막 돼 있는 상태니까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새롭게 보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남이 지적을 해줬을 때 아차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수경 쌤이나 아니면 다른 쌤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이제 형태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끝도 없이 지적을 그쵸. 해주시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잘못 그렸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거를 다 좀 끈기 있게 완수를 해 나가다 보면은 확실히 형태가 많이 닮아 있고 맞아요. 많이 좋아져 있고 그런 경험을 좀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마 혼자서 하다 보면은 본인의 그 어떤 뭐라고 하죠? 본인의 쪼라고 하나요? 그 쪼.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명암을 칠하는 부분이든 뭐든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게 또 하나의 성장의 장벽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어떤 개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한계를 일단 넘어선 다음에 그 특징을 또 다시 구현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초 위에서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화실이나 누군가한테 배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를 잃어버릴까봐 뭔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독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배우는 게 더 훨씬 좋은 길이고 그리고 배우면서 선생님들이 개성을 많이 존중을 또 해주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히 미술 이런 거는 그냥 독학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지금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뭐 되게 목마른 자가 목마른 사슴 물을 막 들이키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원래 그렇게 미술 옛날부터 하고 싶으셨다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아니 그림 잘 못 그린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지금 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지금 여유가 지금 생겨서 겨우겨우 이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림을 그리면서 아예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당연히 스트레스 있고 오늘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오늘도 이제 그리는데 디테일을 이제 그리는 거를 들어가니까 확실히 스트레스가 있고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같이 길을 걷는 친구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같이 길을 걷는 사이였는데 사실 이제 마음속으로는 미대를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뭐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굳이 그 길을 제가 고수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길을 가다가 미대를 가지 않더라도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이제 손절을 하는 방식으로 그냥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그냥 손절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면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그러다가 되게 오랜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에요. 되게 좋아했던 친구인데 완전 그냥 딱 칼같이 손절을 했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가지고 되게 그때 진짜 되게 좋았지, 재밌었지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손절을 했을까?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했었으면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우정이 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그림을 그리니까 그냥 나랑 평생 함께 길을 걸어갈 애니까 너무 못 따라온다고 막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다시 만난 게 되게 소중하다, 기쁘다, 되게 잘 지냈니? 뭐 나도 뭐 잘 지냈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애틋하고 그림 그리면은 그림 완전 되게 공감이 된다. 그쵸.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그리고 뭔가 짠하다 되게. 네. 그림 그릴 때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도 받는데 또 한편에서는 제가 그림을 좀 다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그려요. 많이 그리고 손을 좀 잘 놀리지를 않는 편이기는 해요. 사실 지하철이든 뭐든 약간 막 그리고 싶다 하면 막 다 그리는 그런 편인데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 망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작품처럼 그리고 싶어지면은 네. 그게 좀 스트레스일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종이 같은 것도 물 쓰듯이 쓰고 그냥 뭐. 네. 저는 사실 이 관점에 약간 좀 다른 관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효영님은 나랑 항상 같이 가는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림은 그냥 자기 자신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네. 네. 효영님이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만약에 그러면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효영님 성격도 어느 정도는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맞아요. 그런 정보들이 묻어 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미술을 오래 하신 분들 그걸 감출 수가 있는데 또 안 그러신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다 드러나고 감추려고 하면 감춘다는 거가 드러나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림이 솔직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자기 자신의 일부? 완전히 자기 자신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맞아. 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의 창?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솔직하게 보여주는 창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맞아요.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인물화를 그리면은 그 상대의 내 자신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맞아요. 대상이. 네. 그래서 어떤 눈이라든지 뭐 그런 면들에서 주는 메시지 이런 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화실 그 정규 수업방 이거 가보면은 기초생 분들은 똑같은 것들을 이제 그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똑같은 인물인데 되게 다 다르게 그리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로잉 워크숍 때도 그런 점들이 좀 제일 신기했던 것 같고, 같은 인물인데 다 표현해내는 게 되게 다르고, 그게 근데 모델이 주는 무언가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어떤 합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참 그림은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를 말하지 않아도 알려주니까 맞아요. 네. 약간 무섭기도 하고. 내가 들키는 거를 둘째치고 남들을 봤을 때도 보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내가 보여줘도 이렇게 괜찮다. 그러니까 뭐 알라면 알아라. 뭐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그림이지 내가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쵸. 네, 그런 편안함이 또 있잖아요. 그림 뒤에 나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분들 거 보면 이분은 또 이런 면이 있었네라고 맞아요.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그림들 그려보고 싶으신지도 궁금했고, 작품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래서 한번 앞으로 뭐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냥 지금은 실력을 나는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하신데, 앞으로의 또 이런 거 해볼까 하고 잠깐씩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화실 다닌 지는
제가 한 4개월 됐나요? 네, 한 3개월 됐나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죠. 네. 네. 근데 다니면서 진짜 많은 게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혼자서 그렸을 때보다 화실에 와서 이렇게 그리고 그랬을 때 그림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깊게 하게 된 것 같고, 근데 화실에서 이제 그리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기초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기초라는 게 이게 하면 할수록 그게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좀 계속 막 원기둥 그리고 싶고 막 계속 소묘 막 더 하고 싶고 그런 느낌은 조금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충분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제가 뭔가 그리고 싶은 그림 하면은 인물에 대한 약간 인상적인 묘사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떤 인물을 그려보고 싶다. 근데 잘은 모르지만 루시안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도 레이앤데커나 아니면은 노먼 로걸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인물화도 되게 좋아하고, 캐테 콜비츠 네, 그런 사람들의 인물화 강렬한 네, 약간 네.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그 기초, 탄탄한 어떤 소묘 기초 위에서 그런 인물들의 어떤 뭐 정서를 그 연필이나 목탄 같은 걸로 굉장히 이렇게 잘 딱 드러낸 그런 작품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그려볼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네. 그림을 배우는 이유나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저는 나에 대한 어떤 생각, 나에 대한 마음 뭐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내가 얘기하고 글로 쓰고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어서 네.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그 사실 기술이라는 게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매력에 빠져서 사실은 기술적인 거하고 그런 감성적인 거나 아니면 본인 생각을 표현하는 거가 동시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네. 그러니까 기술에 빠지게 되면 이거를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되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래 시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좀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게 됐고 잊혀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논리가 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계속 일깨워주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죠. 맞아요. 약간 요새 기술이 조금씩 느는 게 너무 재미가 있고. 그렇죠. 그 재미가 굉장히 맞아요. 엄청 크거든요. 그 재미가. 재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계속 쭉 막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드워드 호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현대인들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좀 드러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인물화 그릴 때도 이야기 같은 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당장에 지금 소묘를 하고 있든 뭐 어떤 거를 하고 있든지 간에 본인이 거기다 본인 자신의 생각이나 네. 마음 뭐 이런 자기를 담으면 그게 작품이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작품이라는 게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제가 여신상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여신상을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오늘에 와서야 이 여신이 어떤 여신이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제가 뒷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이제 앞에서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슬퍼가지고 그런 건지 어깨가 그래서 이렇게 축 떨어져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내가 그린 대상은 어떤 감정이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더 애초부터 좀 그렸으면 그런 느낌들이 좀 더 살아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저는 좀 그렇게 들었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알게 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네네네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그동안에 이 사람의 앞모습이 왜 기억이 안 나? 왜 생각을 못 했을까라고 관심이 없었을까 왜? 문득 아는 게 좋은 거지. 그걸 맞아요. 미리부터 생각하고 내가 궁금해져야 사실은 그게 더 값진 맞아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그 소묘라는 게 사실 한다고 하면 끝이 없게 디테일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체적인 거는 좀 명암을 올려놨는데 디테일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각상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에서. 이런 것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화실에 와서 그렸을 때 알게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혼자 그리시면은 또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그리게 되는 면이 좀 있어요. 네, 혼자 그리면. 네, 왜냐면은 시간을 두고 컨트롤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시간 날 때 빠르게 그리고서는 딴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완성도라든지 아니면 관찰 자체도 좀 휙휙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우리가 소멸을 한번 하면은 보통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뭐 5주?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5번 시간 동안 여러 생각을 하고 여러 토론을 거쳐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참 혼자서는 하기가 힘든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독학만 너무 고수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이게 잘 배워서 이런 걸 느꼈으면은 혼자 그릴 때도 그런 거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참 화실에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표현이란 건 남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로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또 나는 어떤 생각으로 그렸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의논들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되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화실에서 그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몰입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왜냐하면은 좀 선생님이 계속 그 정신 놓으라고 하거든요. 자꾸 정신을 놓는 일을 많이 해봐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신을 놓으면은 어떻게 제대로 그리지?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그 모든 거를 내려놓고 어떤 대상을 마주했을 때 오히려 더 잘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를 배운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드로잉 워크숍 들었을 때는 좀 몰입을 하다가 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가다가 말았다. 가다가 말았다. 막 갑자기 막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어디를요? 막 이런 적이 있는데. 우주. 네, 어디를. 근데 확실히 몰입도 연습인 것 같아요. 보면은 몰입도 망쳐보고 여러 번 뭔가 좀 내려놔보고, 그러니까 더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뭔가 할 수가 있고 그런 정신가짐, 마음가짐, 정신가짐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점이 저는 좀 많은 소득이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완전 주옥 같은데요? 정말 엄청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네요.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사실 약간 감사합니다. 떨고 있었거든요, 제가. 안 해주실 수도 있지 않나? 아닙니다. 약간 이러면서.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되게 이제 좀 떨었으나 너무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나 강좌 또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